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연일, 리플, XRP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XRP 홀더들이 펼치는 일련의 통일성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는 XRP 아미가 코인베이스 재상장 캠페인을 벌인다라는 소식 함께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의회 차원의 지지를 촉구하는 일종의 의회 압박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XRP 홀더 대표격으로 불릴 정도로 사령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손쉽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5,000명 넘는 미국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을 놓고 답답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인 바닥 다지기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석을 내놓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분석가들의 전망인 만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시바이누에 대한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인 로빈후드 상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로빈후드의 경쟁사인 테이스티웍스가 시바이누를 상장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시장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주거니 받거니 시총 랭킹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시바이누가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한 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프라 법안이 결국에 통과됐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없이 부여가 가능하고, 비판을 하자면 또 역시 뼈 때리는 비판이 가능한 그런 법안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맥락이 닿아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곱씹으시면서 이슈 트래킹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소식들이 뜸했는데, XRP 아미의 실질적인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는 이래저래 바빴던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에 사는 XRP 홀더들이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의회 지지 캠페인,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커넥트 컨그레스입니다. 유권자로서 또 XRP 홀더로서 지금 SEC가 제기한 소송 하는 짓거리들이 뭐가 문제이고 또 어떤 맹점들이 있는지를 입법기관에 직접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입니다. 커넥트 컨그레스 페이지의 대문에 디튼 변호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회는 SEC 같은 규제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디지털 자산 홀더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적은 없었다. 뭔가 디튼 변호사다운 멘트 같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을 적은 뒤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등을 넣으면 해당 메시지가 의원실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10월 30일에 커넥트 컨그레스 페이지를 오픈했다라고 밝혔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5,300명 넘는 미국인들이 메시지를 보냈고, 상원 100명, 하원 400명 모두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성된 메시지의 99%는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이렇게 존 디튼 변호사가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도 캠페인은 돈을 들여서 하면 했지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또 XRP 홀더로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잇따라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홀더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존 디튼 변호사가 기획한 캠페인들을 지지하고 있고, XRP 홀더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XRP 아미다운 응집력 또 충성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XRP 홀더 대표격으로 법원에서의 증언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XRP 홀더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리플이 만약 이긴다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는 리플사가 아니라 존 디튼과 글로벌 XRP 홀더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6만 달러와 6만 3천 달러 박스권에 꽉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데다 자칫 6만 달러 지지선까지 위협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은 기술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바닥 다지기 과정은 정상적인 것이다. 비트코인의 횡보는 일부 투자자들을 알트코인으로 몰아붙였지만 분석가들은 다음 브레이크아웃이 비트코인을 8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기술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했다라면서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비트코인이 여전히 9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존의 강세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는 9만 달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 강세 랠리의 분기점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 선을 유효 돌파한다면 신고점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6만 4천 달러 선은 이번 주 내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러 번의 돌파 시도에서도 유효 돌파되지 못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6만 4천 달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플랜 B를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비슷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30일 거래 주소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비트코인 30일 MVRV 시장가치 대비 실현가치 지표가 마이너스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승에 있어서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티멘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앤세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도 눈에 띕니다. 미국의 모바일 앱 개발사인 펀웨어는 62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00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127개를 보유한 것을 포함해서 평균 매수 단가는 6만 1238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가 막연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의 움직임들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월마트 라이트코인 결제 가짜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월마트의 라이트코인 결제 소식을 담은 보도 자료가 공개되면서 야밤에 라이트코인이 상승 빔을 쏘아올린 적이 있었는데 가짜뉴스로 판명되면서 여러모로 모양새만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이트코인 가짜뉴스 사건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주인공이 된 가짜뉴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12월 1일부터 모든 스토어와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번 가짜뉴스 사태의 주인공은 PR 뉴스와이어인데 이 매체의 기사가 공개된 뒤에 크로거 홈페이지에도 자동으로 게시가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이끌었고 비트코인 캐시 역시 단기 급등했지만 결국엔 가짜뉴스로 판명되면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모두 소매 결제에 상당히 유용한 코인들이어서 마트에서 사용된다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말고 언젠가 진짜 뉴스 한번 제대로 터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미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프라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도로와 교량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1조 이상을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상원이 지난 8월 인프라 예산 법안의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삭감한 뒤에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이번에 하원이 이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이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 보수파의 반대까지 불거지면서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법과 함께 추진해왔던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작 역점사업 예산안은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쪽 법안,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담겨있는 인프라 법안, 과연 암호화폐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인프라 법안을 바라보는 암호화폐 업계의 분위기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트윗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인프라 투자 법안 조항 가운데 디파이와 디지털 자산을 중범죄에 취급하는 내용이 있다라면서 재앙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조항이 디파이 같은 수많은 건강한 크립토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해서 산업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정확히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언급한 인프라 법안의 60501 조항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비용 조달 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1만 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 번호를 비롯해서 수령인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기면 중범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송금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마치 범죄 집단의 행위와 유사하게 바라본다라는 점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반발성 멘트를 날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탈중앙화의 기본 컨셉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해서 결국에는 세금도 가져가고 탈중앙화 혁신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바이누에 대한 소식을 연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도치 제쳤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소식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주식 중개 플랫폼 테이스티웍스가 시바이누를 상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바이누의 시세를 다시 30%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에 51% 폭락을 기록하면서 홀더들 심장 쫄깃하게 만들더니 호재성 이슈 한 방에 30%를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 시세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이유는 테이스티웍스가 로빈후드의 대표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로빈후드를 향해서 시바 홀더들의 상장 요구 상당히 거세진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하나둘 시바이누를 상장하면서 결국 로빈후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고스란히 차트에 녹아든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 도치킬러로 시작했던 시바이누, 과연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할지 시작처럼 미약하게 마무리가 될지 정말 궁금하게 여겨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